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를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많은 학습자들이 단어를 배울 때 단어장을 통해서 단어 중심적으로 배우곤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체 단어 중심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단어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항상 글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웁니다. 단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주목이 필요한데요.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글이 아주 흥미롭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에 주목을 하게 되죠. 주목을 하게 됨으로써 그 문장을 알고 싶을 때, 어떤 뜻인지 알고 싶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어느 문장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됨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목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의미한 글은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목을 하게 된다는 뜻은 그 글이 아주 흥미롭고 그리고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여기서 흥미롭고 정보성 있는 글은 문장이 아니라 문단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까지도 확실히 배워야만 하죠. 새로운 단어를 깊게 배우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적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새로운 단어를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문장을 가지고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깊게 파악했다면 그 문장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장 통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까지 말이죠. 단어 중심적으로 배울 때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단어 중심적으로 배우느냐, 단어가 들어간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접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유형의 학습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라는 학습자는 항상 단어 중심적으로 외우길 선호합니다. 그러면 많은 단어를 배울 수는 있겠죠. 시험에서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곧잘 정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글의 내용에 들어간 문장의 의미, 그 문장의 의미를 배우려 애쓰게 되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내용이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글을 읽는 해독이 있고요. 그리고 읽은 글자를 이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한자가 들어간 글은 우리가 읽기에도 벅찹니다. 이것이 해독입니다. 해독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이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해독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읽어야만 하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그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조기에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영문글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해독과 이해에 해당하는 단어 디코드와 comprehend 이 단어를 수도 없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디코드란 뜻이 무엇인지 comprehend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깊게 이해해야만 했죠. 그래서 두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목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깊게 집중하게 되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거나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장 통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영상 속에서 해독과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저에게는 내용이 그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글의 내용과 정보를 배움으로써 이 새로운 단어를 함께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제 영어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직접 표현으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정보성 글을 먼저 읽습니다. 읽어 나가는 중에서 중요한 문단을 발견하게 되죠. 그 문단 속에서 또 중요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문장 속에 새로운 단어가 있다면 그 새로운 단어를 그때 별도로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야기 또는 정보를 제가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의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거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체 맥락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맥락 중에서 문장이 있죠. 그리고 문장 속에 단어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간혹 접하게 되는 다른 단어들, 글의 내용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진 단어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단어를 억지로 배울 필요는 없죠. 나한테 중요한 단어만 그때그때 참고해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어를 외우는 데 중점을 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어 중심적으로 배우게 되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단어를 외우려고 애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도 덤으로 연결되는 것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단어 중심적으로 배우게 되면 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접근 방식이 다르죠. 글 중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어가 간혹 내 것이 되곤 하죠. 반복을 통해서도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 나에게 와닿음으로써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단어가 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쉽죠. 따라서 단어 중심적으로 배워왔다면 지금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단어는 저절로 내가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의미 없는 단어는 아무리 내가 외우려고 애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죠. 다음 영상에서는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